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진짜 왜 저러시는 거지? 쌍방과실이다? 그냥 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 맨인 블랙박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속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맨인 블랙박스. 오늘도 장슬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하던 길이었는데요. 오! 갑자기 웬 트럭이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그 운전 미숙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에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1톤 트럭 운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거든요. 그때 이제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이제 공격적인 이렇게 번쩍번쩍 했거든요. 좀 기분이 나빴나 싶어서 2차선으로 빼줬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속도를 높인 뒷차가 그대로 트럭을 밀어붙인 겁니다. 뭐 그때 차 안에 있을 때 상황은 그냥 혼돈이었어요. 혼돈. 근데 그 상황에서 도주를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2차 피해자의 블랙박스를 보면 가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울 것처럼 속도를 줄이는데요. 한 3일 정도 지났을까 그분이 자수를 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가해자 쪽에서 이제 부인한다, 그 사실을 몰랐다. 저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가 있지? 계속해서 이 가해자가 변명을 한다면은 사실은 뺑소니로 처벌은 되되 부인까지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중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뺑소니 사고. 그렇다면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해선 어떨까요? 지금 제보자가 말한 것들이 다 진실이라면 보복 운전이 해당하거든요. 다른 차의 블랙박스나 또는 CCTV에 의해서 상향등을 계속 쏘면서 나에게 위협을 가했고 내가 그 위협을 피하려고 차선 변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차를 따라오는 모습을 한번 본다면은 사실은 좀 더 입증하기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제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산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3차선에서 한 번에 바로 유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불법 유턴 세시축을 봤는데 그냥 가버려서 그냥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고 소리가 워낙 컸던지라 주변 보행자들이 놀라서 달려올 정도였다는데요. 덕분에 도망친 택시의 차 번호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도망간 분도 찾았으니까 잘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택시 기사님께서 몰랐다고만 주장을 하고 6대4를 주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영상을 아무리 봐도 좀 오토바이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제보자도 과실이 있나요? 저는 이 사고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 상대방 차량이 훨씬 더 많은 과실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오토바이는 무과실까지도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실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오토바이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고가 일어난 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구간 평균으로 보면 한 53km 정도 나와요. 근데 택시가 출발을 해가지고 1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오토바이가 겨우 한 15m 후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속도가 아무리 낮아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15m에 피하려면 오토바이 속도가 30km 이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범칙금도 그렇고 그렇죠. 한 3km 정도는 보통 봐주지 않나요? 우리가 또 기계가 아니니까. 일단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도로교통을 감정하는 분이 사실은 속도가 30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발생했을 거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무과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은 앞서가던 자전거가 옆으로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백미러를 양쪽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딱 들어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CCTV에 담겨 있는데요. 옆으로 빠진 줄 알았던 자전거가 다시 차도로 진입하면서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가 분명히 비켜줘서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서 지나가는 상태고 이후에 자전거가 뒤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차를 쳤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친 건 아니잖아요. 야, 이거 진짜 난감하네요. 이 사건 과실 비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도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고 지점의 앞쪽 도로는 분명 보행자만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좀 무리하게 끼어든 것처럼 보여져요.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 갑자기 어디선가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나 차가 와서 부딪혔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려서 보니까 좀 약간 황당하다라고 해야 되나? 옆 차선에 있던 이제 택시 그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했지만 택시를 지나치고 난 사고라 책임이 없을 줄 알았다는데요. 자기들은 100% 인정을 못하겠다.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정확한 제 과실 얘기는 안 하고 중심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다.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지금 제보자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무과실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2차로에 있던 택시 문이 갑자기 열릴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피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은 과실은 안 잡혀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택시기사 역시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는데요. 뒤에서 손님이 문을 열고 뛰어서 가길래 저는 처음에 도망가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화장실 간다고 택시기사님 말씀으로는 유턴만 하면 내려도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사님과 승객 간에 이제 좀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 과실 비율도 좀 따져볼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뒤에 승객이 고의로 문을 열어서 내리게 되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만 하시면 저는 승객에게 100% 구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택시의 경우엔 내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고 후 조급한 마음에 합의를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먼저 블랙박스와 CCTV 등 사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행 상황 또한 수시로 살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